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오랜 진통 끝에 처음으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최종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를 전격 취소하게 되면서 경사노위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쟁점은 뭔지 해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석 달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제 예정된 본위원회 최종 의결이 무산됐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력근로제를 이제 확대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네. 이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이제 대표들이 불참을 함으로써 예. 의결 정족수를 이제 채우지 못해서 합의안이 이제 의결되지 못했는데요. 의결을 하려면 이제 제적위원회 한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위원회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노총하고 이제 청년, 여성,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대표가 이제 참석을 안 함으로써 근로자 대표의 6명 중 4명이 참석을 안 하게 돼서 정족수를 못 채운 건데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이제 발표한 이제 성명서를 보면 주요 의제의 이제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이제 배제가 되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이제 건강권이라든가 임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반대 불참 이유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의 한 85%가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비노조 저임금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돼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브리핑을 보면은 마치 이제 합의한 의결에 이제 실패한 것이 이들의 책임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들을 배제를 한 채로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위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난달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합의안은 이제 경사노위가 출범한 후에 이제 9번 회의 끝에 이제 얻은 이제 첫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단위 기간은 이제 3개월에서 이제 6개월로 확대한 것이 가장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탄력근로제 이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이제 임금 보전이라든가 건강 보장, 그다음에 이제 도입 요건 완화 등을 이제 경영계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합의안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요. 사용자는 이제 수당 할증 등 이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제 노동자의 과로나 건강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간 이제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이제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요. 네.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근로자 대표와 이제 서면 합의를 통해서 예외를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3개월을 초과하는 이제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 시간을 일별로 이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별로 이제 근로 시간을 정하고 2주 전에 이제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이제 합의안에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사노위 이 문선영 위원장이죠.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재발 방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 일단 이렇게는 밝혔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개편을 하면 이제 가능한 건데, 근데 그게 합당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저 브리핑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 이제 보조축이라고 하면서 이제 배제를 하겠다고 한 건데요. 뭔가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비노조 저임금이 이제 핵심 대상층입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제 목소리가 큰 이제 노동계만 이제 반영을 하겠다, 의사를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 지금껏 이제 투쟁으로 뭔가를 쟁취해온 이제 노동계가 협상으로 주고받는 사회적 합의에서 뭐 기대할 게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예. 설사 이제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소외된 이제 다양한 계층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거고 예. 현실에 적용할 때도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이해 갈등을 조정을 하겠다고 이제 경사노위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손쉽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제 조직으로 만들겠다면 사실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현장에선 여전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이 탄력 근로제가 52시간 근무제를 무색하게 한다 불만이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맞서고 있는데 탄력 근로제 차등 확대 적용 문제 좀 필요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간에 일이 몰려서 이제 집중 근로가 필요한 뭐 IT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 전자, 조선, 게임 뭐 이런 산업들은 탄력 근로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이제 생산성 저하하고 경쟁력이 약화가 이제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단위 기간이 이제 6개월로 이제 합의됐지만 여전히 경영계에서는 1년을 해야 된다고 하고 노동계에서는 이제 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이제 계약이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제 연장이 되면 법정 근로시간 52시간하고 이제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서 64시간을 일하는 이제 주가 연속적으로 한 24주가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로 기준을 위배한다는 게 이제 노동계의 이제 주장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보면 이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성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제 수준에 맞게 그 단위 기간을 한 1년 정도는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탄력 근로제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충격을 덜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대했던 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더 큰 이제 부작용을 가져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이제 나누자고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생산성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취지와 달리 그 고용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 고용을 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대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보다는 이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해온 건데요. 그래서 신규 채용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임금은 그대로라면 기업을 선택하는 건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이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이제 1월에도 보면 장기 실업자가 15만 5천 명으로 19년 만에 이제 최대를 기록하고 장기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는 이제 탄력 근로제가 상당한 이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 근로제 확대 없이 300엔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 고용 참사와 분배 참사가 또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을 조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오늘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탄력 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도 험로가 예상되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협의안 결과는 이제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든 안 되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건데 여전히 이제 여야 간 이제 그 의견 차가 큰 만큼 이제 그 합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부가 이제 탄력 계도 기간을 이제 시행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경사노위에서 합의안보다도 이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이 단위 기간을 이제 여당은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자는 거고, 예. 야당은 석유나 이제 조선 등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1년으로 연장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게 1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네. 합리적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언급했던 이 탄력 근로제를 비롯해 각종 노동 현안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현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3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역대 최악의 이제 고용 차서 분배 찬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이제 노동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될 가격과 이제 그 수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면서 선진국들은 이제 탄력 근로제뿐만 아니라 선택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재량 근로시간제라든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 이제 유연 근로시간제를 상당히 이제 확대하는 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일정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재량 근로제에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근로 시간을 이제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연 근로제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